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충돌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화불모지로 불리는 거제에 지역민을 위한 갤러리 거제가 지난 주말 개관했습니다. 도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대 추진합니다. 도교육청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자율감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는 6명의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2시 52분경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 크레인과 골리앗 트레인이 충돌하면서 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휴식 시간으로 근로자들이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사고 발생 후 2일 거제경찰은 지난날 있었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당일 현장에 작업 중이던 크레인 기사 12명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국가수와 유관기관 합동 현장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현장 근로자, 감독 책임자, 구조물 관련 전문가 진술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의 불법성이나 가시를 규명,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파트로 치면 8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여서 무전기를 이용해 크레인 기사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뿐입니다. 매뉴얼상 두 크레인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움직이면 상호 신호를 통해 타워 크레인이 지지대를 눌러 골리앗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골리앗 크레인이 지나오게 되면 골리앗 밑으로 붐대를 끌고 와야 하는데 신호체계가 잘못돼 부딪힌 것이라는 것이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무전으로 인한 엇갈린 판단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한 무전기 레코딩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라 저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전기 재원이 우리가 그 아날로그 방식이 돼가지고 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통화 무전할 때 그 당시만 되지 그 저장이 안 됩니다. 수신을 했답니까? 했다 그러고 안 받았다 그러고. 브리핑 후 이어진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김효섭 거제조선소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간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오신 동료를 한순간에 잃게 되어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그간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정말 소중한 역군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인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소 전체에 걸쳐 잠재적인 불안 요인까지 발굴 제거하는 등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짓기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휴식 공간의 위치상 문제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바로 직전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안전관리자는 왜 제재를 하지 않았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거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사고대책종합상황실을 사고대책본부로 전환해 사망자와 부상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6명,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번 사고는 특히 근로자의 날 발생한 사고여서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문화불모지로 불리는 거제에 지역민을 위한 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거제면에 새롭게 문을 연 갤러리 거제인데요.
구도심의 전통과 현대미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를 조성해 지역민에게 예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갤러리 거제가 거제시 거제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거제면에 지역민을 위해 만들어진 첫 전시관입니다. 이번 개관한 갤러리 거제는 상설 전시와 기획 정시 등을 열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갤러리 거제는 구도심의 전통과 현대미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를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예술 프로그램과 강연회 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는 3명의 작가가 지역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를 합폭해 담은 컬러 컬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은 갤러리 거제가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를, 지역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거제도는 사실은 전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회들은 좀 많이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번에 갤러리 거제에서 초대를 하고 그동안에 지역에 존경하는 이런 좋은 작가님들하고 이런 전시를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 갤러리 거제가 개관하면서 거제면 주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대 추진합니다. 도는 2020년까지 총 5,239억 원을 투입해 6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 오염도를 낮추는 도시숲 600개소를 확대 조성합니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자율감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학교 자율감사 법률 자문 및 컨설팅 활동 지원과 학교 자율감사 외부 전문가 감사 활동 지원, 우리 학교 변호사 활동으로 상시 예방 감사 활동을 지원하면서 상호 협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 자율감사 실시 대상 학교 30개 교와 학교 인근 지역사회 변호사 30명 간의 1학교 1변호사 결연 지원 프로그램인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을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는 시내버스 최대 속도를 기존 시속 100km에서 80km로 줄이고 하차문의 속도를 규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정성 중심의 4개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버스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했고 안전운전 불이행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안전사고는 3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시는 표준연비 산정과 적정 운행 횟수 산정 등을 통해 경제운전 시스템 도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거제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공예문화예술축제가 오는 8일까지 장승포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40여 개 공예업체가 참가하면서 도자기와 한지, 섬유, 목공예 등 우수 공예품이 전시 판매됩니다. 또한 공예품 제작과 체험, 공예품 경매 행사, 민속놀이 체험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함으로써 거제 지역 공예 작가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공예를 통한 거제 시민들과 관광객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경남은 읍면동마다 한 곳씩 모두 308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황금 연휴를 맞아 남해안 섬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수송에 나섭니다. 이 기간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는 평소보다 190회 늘어나고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노선에는 선사에서 예비 선박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2일 주식회사 애니멀킹덤과 고성 디노 아쿠아리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애니멀킹덤은 2,400톤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에 190억 원을 투자하며 이르면 오는 8월 착공해 2018년 5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개장한 부산면 스카이워크와 비치로드, 해양 드라마 세트장 등을 연계한 해양 드라이브 관광 노선을 개발합니다. 노선에는 횟집 단지와 카페촌 등을 포함해 관광객이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운동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달빛 체조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실은 통영공설 운동장과 미수해양공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농업 입문자를 위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 교육과 텃밭 농사의 기초 등의 내용으로 오는 16일 개강해 7월까지 월 2회 운영되며 신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지난 4월부터 드론 항공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내부 행정 업무에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는 각종 관광 홍보용 영상, 바다어장 실태 조사 등의 드론 촬영을 지원해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1일 군청대 회의실에서 오시환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200여 명의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친절행정 서비스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직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민에 대한 친절 대응과 불합리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집중호우 시 경남은행 본점 앞 3.15 대로변 침수 방지와 인근 주택의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해 하수관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구는 사업비 총 6억 원을 투입해 인도변의 하수관 박스를 매설했으며 이번 공사로 상습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옥포 공동육아 나눔터는 5월부터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달에는 두부 케이크 만들기, 밀가루 놀이 등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쁜 글씨체 배우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신청은 공동육아 나눔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2일 의용소방대 자녀 12명에게 총 900여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사회에서 화재 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력 및 실적이 우수한 대원들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지급했습니다. 고성군은 2일부터 28일까지 고성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파나 이야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의 파나 작품 총 45점이 전시되며 파나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종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